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짜 심각했죠. 왜냐면 제가 계속 불안감을 언급을 드렸던 이 부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혹시라도 오르게 되면 예상치 상회는 물론이거니와 이전보다 오르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반에 엄청 하락을 했거든요.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근데 웬걸 다시 가격을 말아 올렸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보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갱신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를 예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거는 최악이었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측보다 실제가 더 높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비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본 게, 실제로 예측치보다는 올랐지만 물가가 어쨌든 4개월 연속 잡히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은 추후에도 되게 긍정적이지만, 이제 뭐 그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10월 달에 대한 부분을 11월 달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발표를 하면 그때는 이게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좀 팽배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이 부분도 되게 좀 긍정적이었고요. 물론 예상치 상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긍정적인 건 사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이 실업률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후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오름에 따라서 미국은 다시 금리 인상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75bp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는 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예상이 됐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얘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음에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의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 인상이 75bp가 되더라도 이후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이러한 형태가 됐지만 추후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게 어제 영상에 있던 자료인데, 제가 이걸 달러 인덱스에 대한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85년도, 2002년도, 2017년도에 보통 이런 식으로 방향이 요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고점에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건데, 이 변곡이 나오는 지점의 특징이 뭐였는가라는 살펴보면, 이 85년도에는 RSI의 최고점이 달러 인덱스의 최고점이었고, 이후에 2002년과 2017년에는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 하락 다이버전스, 가격의 고점은 갱신하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이런 식으로 낮추면서 다이버전스가 뜬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현재의 부분은 85년도의 사이클이라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거고, 2002년도와 2017년도의 사이클이라면 가격의 고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보조지표의 고점을 이런 식으로 낮추는 다이버전스의 형태를 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되면, 다이버전스를 뜨는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한 지금보다 고점 갱신을 2번 정도 더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85년도의 기준으로 가면 이때는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정책을 얘기하면서, 통화정책을 얘기하면서 연준의 움직임이 85년도와 계속 빗대고 있는 걸 보면서 사상 초유라는 개념을 많이 쓰면서 이때랑 좀 많이 비견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85년도처럼 가게 된다면 거의 피크가 다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의 일봉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어가는 모습,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저항이 도대체 어디냐 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왔던 평행 채널의 상단,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폴볼커처럼 만약에 된다면, 85년도에 어게인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이 지표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반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도 지표가 높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폴볼커처럼 간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달러 인덱스와 반대가 되는 무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 드렸죠. 이렇게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수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말아올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에 걸렸는데, 이 보라색 선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일봉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선, 어디서부터 69,000달러에서 이어졌던 이 하락 추세선에 닿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17,600부터 이어지는 저점 길이의 상승 채널을 이렇게 이어지면 이 추세선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뚫리더라도 휩소 형태로 꼬리가 다는 무빙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런 무빙이 지금 일어나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큰 반등이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흔들기가 너무 심해요. 그 과정에서 롱 물량과 숏 물량의 레버리지를 청산시켰고 깔끔하게 지금 청산을 시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좀 가볍게 매물대가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이 선을 지켜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무빙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과정이 어쨌든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타점을 좀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이제 선물방에서는 이렇게 타점이 나갔죠. 17,850부터 18,250 휩소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점을 달성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아까 무빙을 보시게 되면 이 녹색 박스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꼬리를 만 다음에 이후에 또 흔들기 위해서 음봉을 이렇게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 추세선에 다시금 눌리는 자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눌린 목을 보고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현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현물은 매집의 기회, 선물은 박스권 장세에서의 타겟, 타점, 이렇게 움직임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선물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점을 냈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별도의 뭐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거래소 가입하는 링크를 통해서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드를 800불 이상 입금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입금하는 거라 저한테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드에 선물 거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거래를 위한 시드를 입금을 하는 거라서 그걸 이제 800불 정도를 입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0 USDT를 입금하시면 되고, 여기 입금하신 다음에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이 텔레그램 방 링크와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채널이 있어요. 거기를 따로 링크를 제가 업로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입금액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메일 주소, 연락받으실 메일 주소 기재해 주시고 거래소 입금했는지 여부,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입한 아이디와 이 UID 이거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주봉도 굉장히 좋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꼬리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일단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쨌든 요번에 지금 금요일이라 금토일까지 버티고 월요일날 9시까지가 돼야 마감이 되는데, 주봉 마감이 됐을 때도 이 보라색 선을 위에 마감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무빙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주봉이라서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움직임이 보이진 않겠지만 이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쌓여 나가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추세를 이렇게 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지금 어쨌든 뽀바닥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알트코인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여지를 주지 않고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비트가 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트가 떨어질 때는 알트가 더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비트가 오를 때는 알트가 조금 들어오르는 그런 형태의 무빙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금의 이 캔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강세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잘 버티고 잘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물을 담을 거라면 그 현물 담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비트코인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지만 증시가 더 많은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CPI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 좋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나왔지만 뭔가 악재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피로하고 과대 낙폭이 활성화되면서 뭔가 반등이 몰리는 그런 반등세가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건 이제는 뭔가 어떤 이 피봇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의 심리가 너무 지금 과매도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가 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사실 증시라는 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생각보다 어쨌든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 가치가 어쨌든 침체가 오면 그 침체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반발로 처음에 태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오히려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추후에는 경기 침체가 확정이 나고 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풀기 전까지는 얘네가 2차 하락이 또 올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코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무빙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인과 경기 침체 간의 디커플링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는 증시와도 디커플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전개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와 주식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깨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위험자산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위험자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더라도 블록체인은 이와 별개로 좋은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S&P 500과는 60일 상관계수는 수요일 0.67을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높은데 이 상관관계가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나스닥? S&P? 무빙이 좀 다르네? 비트코인하고 무빙이 좀 다르네? 이런 말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되다가 반대로 되다가 독립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디커플링 되고 독립적인 무빙이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지난 영상들에서부터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은 진정한 화폐혁명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멈추지 않을 거고 비트코인과 디파이, NFT는 혁명이다. 근데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진적인 단어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이노베이션, 혁명이라는 건 혁신 이런 단어를 오히려 많이 쓰지, 혁명은 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엄청 사회적인 혁명, 엄청나게 큰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혁명이라 그러지, 정말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도의 급을 혁명이라고 그러지, 일반적인 부분은 보통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혁명이라는 단어를 캐시우드도 언급했고, 이제 변화하는 사회를 혁명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AI 인공지능 4차 산업이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은 레이 달리오도 얼마 전에 언급을 했던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4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데 당장 이 화폐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에 와 있던 부분에서의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포션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다라는 거죠. 이 일선에서 있는 부분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정말 앞으로 디커플링이 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이터에서 글로벌 상장 기업 100곳 중 44곳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기술 및 미디어가 36%, 그리고 소비자 및 소매가 20%, 기초자재가 20%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겁니다.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는 미국이 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과 홍콩이 12%인 걸로 조사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블록체인이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앞선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따라잡고 오히려 앞서가는 형태가 됐고 채굴도 다 가져왔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향후에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꿈꾸고 있는데, 시대는 이거는 시대 과제예요. 근데 미국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패권을 계속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 수단으로 뭘 쓴다 그랬죠? CBDC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디지털 대전환이 시대의 아젠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이 앞서 나갈 때 확실히 땡겨서 이 점유율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미국 주도로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에서 국채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연장을 했다. 그래서 전격 입장을 번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자 영란은행은 시중은행과 기관 투자자들한테 채권 매입 시간을 연장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시작했다. 이거는 돈 풀기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돈 풀기 일시적이다라고 했지만
다시 입장을 번복해가지고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연장을 하면 이거는 다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정책이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 뭐냐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돈을 더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돈 풀기는 한 번 맛보면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바이든이 인플레와의 싸움을 최우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공화당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경제정책 덕에 미국은 그 어떤 주요국보다도 강력한 위치에서 도전에 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계속해야 되고 지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1,300만 내 의료보험료를 낮추고 노인들의 처방약 값을 $2,000로 제한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 이게 결국 뭐냐면 세수가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거 자체가 뭐다? 정부가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돈 풀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건 사실 누가 뭐래도 돈을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머니 프린팅이라는 개념을 쓰면서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이걸 하려면 엄청나게 돈을 써야겠죠.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돈을 더 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파월이 주장하는 통화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유동성 회수 같은 통화정책이랑은 상반되는 움직임이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또 이기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바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푼다면 돈을 유동성을 회수했던 거를 다시 얘가 더 써서 파월이죠. 연준이 돈을 회수하면 바이든이 돈을 오히려 올리면, 이거는 뭔가 이 셈 비슷한 경우가 되면서,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자산시장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결국은 이거 조삼모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쪽으로 돈이 몰려서 반등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암호화폐랑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에서 굉장히 선도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에 먼저 자금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2023년은 조금 더 기대적인 상황, 조금 더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록타워가 1.5억 달러의 투자 펀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텍사스주 교직원 연금이 참여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교직원 연금이나 이전에 뭐 국민연금이 투자한다 만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모락모락 피어나올 때랑 비슷한 건데요. 그건 이미 참여를 했다는 여기는 오피셜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앞서 나가면 우리나라 역시 혹은 다른 나라 역시도 이걸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많은 금액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이 준비를 어쨌든 마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단순히 개미의 물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추세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힘드시겠지만 어제의 움직임을 기점으로 좋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